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곳에서 이곳 제한속도 50 그리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60인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뭐가 가요? 자전거가. 나도 피해갑니다. 이러 앞에 차 자전거를 피해서 가죠? 불박차도 자전거를 피해서 옆으로 가는데 요때 자전거 들어올 때 이때 거리가 얼마일까요? 자전거 딱 꺾을 때 자전거 딱 꺾는 순간 네 11m라든가 나중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하니까요. 네 그렇게 나왔답니다. 이 사고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불박차는 한 62 정도? 62, 63? 그 정도 가고 있었답니다.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아, 무진장 많이 다쳤어요. 머리 다쳤고요. 헬멧 안 썼잖아요. 거의 식물인간 상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무진장 많이 다치셨대요. 자, 어떤가요?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잘못 있다가 한 분 계시네요. 잘못 없다가 98%.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가 여기 자전거 여기 좌회전도 못 해요.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어요.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 앞에 자전거 가고 있으면 자전거가 옆으로 이렇게 앞뒤 안전거리뿐만 아니라 자전거 옆으로 지나갈 때는 자전거가 지나가는 새 바람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안전거리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차처럼 이만큼 자동차 한 대보다 더 넓게 한 3m 정도 될까요? 불박차도 이렇게 피해갑니다. 저 흰색선 밖으로 가고 있잖아요. 피해서 가는데 이때 갑자기 들어와요. 이럴 때 빵 해줘야 될까요? 앞에 자전거가 잘 가고 있으면 옆에다 빵빵 하고 가야 될까요? 이건 내가 잘 가도 자전거 옆으로 팍 쓰러진 거랑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저는 불박차 잘못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대가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너무 불안해 하신대요. 어머님이 운전 중이셨어요. 너무 불안하시니까 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거 불박차 한번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자동차 보험에 변호사 선임비 300만 원 나온대요. 이 사건 이후에 야 운전자 보험 필요하구나 싶어서 가족들이 모두 다 가입하셨대요. 아 운전자 보험 없으면은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예, 제가 그래도 한 2천만 원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형사사건 안 했어요. 운전자 보험에서 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500만 원 갖고서는 이거는 진짜 이 원가가 안 나와요. 그 민사소송은 여기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하는데 형사는요 사고 난 대로 가야 돼요. 만약에 포항 같은 포항까지 가야 되고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갔다 와야 되죠. 검찰청에 또 갔다 와야 되죠. 법원에 재판 가면 또 몇 번 가야 되죠.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형사사건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 1,000만 원은 오르더라고요. 1,000만 원 올랐을 때 저희 변호사들한테 주 변호사 이게 1,000만 원이면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할 때 맞기 시작했는데 좀 있으면 2,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운전정보에서 나오는 게. 그 2,000만 원이면은 뭐 부산이나 또는 뭐 순천이나 예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 선임비 얼마입니까? 수임료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저희 직원들이 예 저희 기본이 2,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지금은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운전정보에서 나와요. 저를 선임하시기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불박차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다소 빨랐다 하더라도 너무 가까이서 들어온 자전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해 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제 요청하려는 중인가요? 전화해서 설계사한테 물어보니 어머니 암보험에 운전자 기소특약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합치하면은 네 그러면 아마 300만 원짜리 두 개 있나 봐요. 자동차 보험에 300만 원, 암보험에 300만 원, 600만 원. 나머지는 저희 가족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요청한 상태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께서 과속은 아니라고 하셨고 경찰이 보더라도 과속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간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빠르게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목격자 3명 역시 자전거 갑자기 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블랙박스에서 다 나오죠. 어머님 안보험에 있는 운전자 기소 특약 이것도 정식 기소됐을 때 나오는 거네요. 일단 많이 불안하시면은 네, 다음 주에 사무실 한번 나오세요.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해 드렸어요. 상담해 드리고 네. 일단 지켜보십시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본인 돈으로 선임비 마련하시는 부담스러우시니까요. 일단 지금 경찰에서 결과 나오고 또 네, 검찰에서 또 무혐의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십시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기소 의견도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왔대요. 이게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왔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아마 검사가 불박차가 뭘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 자전거 꺾고 들어올 때 11m? 11m라는 것 같죠? 11.2m. 예. 그리고 자동차 속도는 62라고. 예, 62라고 합니다. 제한 속도가 50인지 60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50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50이었어도 못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검사가 불박차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그래서 보완 수사 요구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시 또 잘못 있다고 보냈대요. 검찰로 보냈대요. 근데 검찰청에서 합의할 건지 물어보더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이분한테 여기 3차 뇌 수술까지 하고 많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잘 지내시죠? 사고 난 지 벌써 2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네. 자전거 충돌 사고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했지만 보완 수사 요구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한 63, 6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 하고요. 하지만 경찰은 상대방이 너무 다쳤다고 가해자로 어머니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머니가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1년 가까이 기소인지 아닌지 모르다가 검찰 수사관이 합의 볼 생각이 없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검찰에서 기소조차 안 한 상태에서 합의 볼 생각이 없냐고 하는데 저번에 사무실에 상담받을 때 변호사님 사무실에 갔을 때요. 네, 그때 절대 합의 보면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맞는지 여쭤봅니다. 만일 운전자 보험에서 합의금이 나오는 것 같으면 형사 합의금이 나오면 해도 되죠. 그런데 이거 도저히 못 피할 사고인데 이거 무죄주장 끝까지 하세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지금 저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기소가 되면 저번 말씀하셨다시피 선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돌아가는 형세가 가해자로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는 아직도 시무리간 상태인가요? 운전자 보험이 있나요? 운전자 보험이 있는지 솔직히 제가 오래되면 또 까먹거든요. 저 위에 있는 글들을 다 보기 힘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여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운전자 보험 없고요. 종합보험에서 기소됐을 때 500만 원 특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300이라고 그러셨는데 운전자는 식물인간은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럼 식물인간 상태는 벗어난 거네요. 벗어나서 혼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편마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합의 거부하고 검사 처분 기다리다가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무죄 주장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변호사님. 네, 거부하고 검사가 기소하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올라왔을까요? 예전에 작년 4월에 보완 수사 요구가 이렇게 내려졌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변호사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혐의 없음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사건이 해결된 건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2년 동안 저희 가족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전하시고 거기 동생이 타고 있었는데요. 동생도 곧 결혼하는데 그동안 쌓인 게 힘들어서 눈물을 보였네요. 앞으로 저희가 해결되는 일은 이로써 끝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숙제가 있는가요?
예, 항상 답변 주시고 긴 기간 동안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분한테 아니 저 선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될 가능성도 있는데 예, 일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 보시겠습니다. 증거 불충분해서 혐의 없다. 여기는 시속 60km의 제한속도, 여긴 60이라 되어 있네요. 그것을 62 내지 67, 약 2 내지 7km 초과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가 오른쪽에서 자전거 갑자기 오는 거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서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각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예, 두 개의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 개의 출혈, 중상해를 입혔다. 식물인간은 아니지만은 아마 편마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상해는 인정된다. 그런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통상 저럴 때는 내가 조심해야 돼. 근데 통상 예견하기 힘든 상황까지 그럴 때까지 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 앞쪽에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도로의 왼쪽 중앙선 쪽으로 자전거 방향을 전환했다. 그 도로는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고 또 좌회전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그렇다면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를 진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꺾는다? 그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또 자전거를 발견하고 앞에 가는 차가 왼쪽으로 비켜갔듯이 역시 불박차도 도로의 왼쪽으로 붙어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전거랑 거리를 두려고 했다. 또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갑자기 방향을 트는 그 자전거를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 거리는 17.62m. 예. 꺾을 때 아까는 11.2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마 분석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자, 꺾을 때부터 부딪힐 때까지 17.62m다. 근데 시속 60으로 갔어도 그때 정지거리가 29에서 32라고 그러셨는데요. 29에서 31이라고 검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34입니다. 30에서 34예요. 네, 그것은 아마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제 그 정지거리를 좀 달리 계산한 것 같네요. 그러면 여하튼 제일 짙게 봐서 29라 하더라도 17m를 어떻게 피하느냐? 그러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못 피한다. 증거 불충분하다. 혐의 없다.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죠? 아니, 앞에 가는 자전거는 똑바로 가는 걸 생각하지, 거기서 갑자기 꺾을 걸 어떻게 예상하느냐? 근데 그 차랑 자전거를 옆으로 피해서 거리를 두고 흔들리지 말라고 가고 있었는데, 꺾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못 피한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나저나, 저 자전거 운전자는 지금도 많이 거동이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는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돼요. 불박차 보험사에서 지금 저 자전거 운전 3차 수술까지 받았답니다. 4수술 받았을 거예요. 2차 수술까지 대줬대요. 그거 대학병원에서 4수술 받으면 몇 천만 원 나와요. 불박차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무혐의 받았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옳죠. 그런데 거동을 못하는 피해자한테 그렇다 다 내놓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또 좀 너무 가혹한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자동차 그 보험사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결정할 문제인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무단횡단하다 사고 당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자동차 보험 공짜 절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1번 사고, 네, 어머님, 그리고 같이 타고 있던 동생,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셨던 이 질문자분, 모든 가족분들, 이 무혐의 결정을 받고, 아까 동생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죠? 정말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고가 언제예요? 사고가 날짜가 언젠가? 2021년 8월 13일입니다. 네, 거의 2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까요? 근데 이런 사고에 있어서요. 이게 중상해잖아요. 중상해. 처음부터 운전자 보험에 이분이 운전자 보험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었다 그러면 이분들 그래도 좀 변호사가 네 저희들이 이거 분석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써내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 중상해일 때는 중상해로 기소되었을 때 또는 중상해이면서 부상등급 1, 2, 3급일 때 그때는 1, 2, 3급이면은 기소되기 전에도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나옵니다. 그럼 경찰이 잘못 있다고 해서 검찰로 보냈으니까 내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다치신 분에 대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형사비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형사비하는 게 좀 지금은 아니에요. 식물인간이면 형사비해도 됩니다. 근데 식물인간이 하면 형사비는 아까 절대 안 된다는 이거 뭐냐면요. 형사합의를 하면 공소권이 없어져요. 공소권이 없어져서 무혐의 다툴 수가 없어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중상해는 그때는 합의되면 그냥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끝납니다. 합의를 안 하면 혐의 유무를 판단받아요. 검사한테. 그리고 검사가 무혐의 안 하면 기소돼서 유죄, 무죄 판단을 받아요. 내 잘못이 있느냐 판단받을 때 이럴 때는 합의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생각났어요. 합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합의하시면은 그냥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 합의하는 것이냐? 나중에 법원에 재판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든가 또는 1심 재판 1심에서 무죄로 못 받았을 때 네. 그럴 때는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합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식물인간은 자기 의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 창작 사유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는 검사들은 식물인간이 합의했는데도 가족이 합의했는데도 그걸 갖다가 공소권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합의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의 의사로. 네. 자, 그건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사건에서 운전자 보험이 있었고, 그리고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님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운전자 보험이었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운전자 보험이요, 모든 보험사들이 사망사고와 중대법규 위반은 전부 다 모든 보험사들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를 대줍니다. 그런데 중상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중상해일 때는 어떨까요? 안 대줘요. 3개 보험사는 대줘요. 3개 보험사.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3개 보험사 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여기서는 대줍니다. 중상해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를 대줍니다. 사망사고에 비해서 식물인간 사지밥이 못할 바 없잖아요. 따라서 사망사고, 중상해, 중대법규 위반. 네. 여기에 대해서 이 3가지가 나머지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직결심판 가느냐 마느냐 선택이에요. 하지만 사망사고 공소권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중상해 이분처럼 기소 의견으로 가갖고 검찰에서 합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다가 합의했으면 공소권 없으면 끝났어요. 근데 합의를 안 하고 버텼기 때문에 혐의 없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뭐 그런 다툼이 있잖아요. 네, 또 민식이법 위반에 대해서 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죄 다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그럴 때는 경찰 사고 난 직후가 제일 사고 나서 경찰에 조사받을 때가 제일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겠죠. 그때 변호사 손해비를 대주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운전자 보험일 겁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차대 자전거 사고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 저런 사고 차의 잘못을 더 크다고 봤었어요. 차 70, 자전거 30 봤습니다. 더 조심했었어야지. 하지만 이제 블랙박스에 의해서 저걸 어떻게 피해? 100대 빵 옳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